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걱정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양시장이 다행히 개파락 후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페렴 악재가 시작될 때 이날도 그랬고 이날도 그렇고 꾸준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과 폐렴 관련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굉장히 많이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시장 관련해서는 폭락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고, 단기적인 가격 조정 후에 폐렴 확산세가 좀 진정세를 보이는 시점까지 좀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결국에 시장은 제 갈 길을 간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좀 짙게 갖고 있다라고 방송 통해서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장이나 종목에 관해서 제 의견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 게 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어떤 악재로 인해 시청자분들이 패닉셀이나 혹은 종목을 그냥 방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제 의견을 좀 피력하는 편인데요. 이번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에 관해서도 그렇고 폐렴 관련주도 제가 거의 한 4일, 5일 연속 방송을 통해서 계속 다뤄드렸고, 나름대로 제가 예상했던 방향대로 좀 진행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죠. 이번에 시장도 마찬가지고 폐렴 테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만큼은 제가 좀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되게 오늘은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 장 마감하고 제가 방송 올려드린 거에서도 오늘 중국 시장이 열리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서 물론 관점을 좀 달리 가져가야 할 부분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증시가 선반영 되면서 좀 폭락이 지속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성을 높게 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저희 리딩반에서도 금요일장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는 장이었죠. 코스피는 제가 방송에서 121선 지지 여부 웬만하면 해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닥은 121선이 아니라 여기 전저점 620포인트 여기는 깨기 힘들 거다라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 이제 오늘 리딩반에서도 금요일날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이어졌을 때 사실은 좀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금요일장 저는 이제 홀딩 결정을 내렸고요. 저희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리딩반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오늘 장 시작되기 전에, 오늘 일단 중국 시장 개장을 앞두고 우리 증시는 큰 폭으로 갭하락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오히려 크게 갭하락해서 시작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중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일단은 갭하락 후에 아주 크게 살짝 이렇게 음봉까지는 떨어졌었어요. 떨어졌었는데 일단은 시장은 눈치 보는 모습을 좀 계속 보이다가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고 마이너스 8% 정도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중국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했고, 증시를 이제 하락을 막기 위해서 203조 원을 투입한다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일단은 마이너스 8% 시작해서 여기서 더 추가 하락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8 시작하고 추가 하락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바로 그러니까 시가부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에서 양매수세가 조금씩 들어는 왔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도 반등을 시작을 한 게 중국 증시 10시 반에 개장하고 바로 반등세를 좀 이어갔죠. 그렇게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리딩반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시가 개파락하고 나서 이거를 외인과 기관이 받쳐서 올리는지 아니면은 개인이 좀 받쳐서 올리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좀 판단하고, 반등이 나올 때 이걸 우리가 진반등으로 파악하고 종목들을 더 홀딩해서 추가 반등을 노려볼 것인지, 물론 이렇게 바로 반등이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진반등이라면은 여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혹은 개인 매수세에 의한 기술적 반등으로 판단이 되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뭐 하는 쪽으로 저는 좀 리딩반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매도를 쳤고 개인과 기관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아주 그렇게 뭐 그레이트한 반등은 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데이 트레이더고 저도 코스피는 사실 그렇게 잘 안 봐요. 그냥 일봉 정도 체크하는 정도로만 보고요. 뭐 이렇게 분봉의 움직임까지 다 체크하는 거는 사실 코스닥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양매수로 하루 종일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 이렇게 들어올렸던 이 상승 파동의 절반값 이상을 훼손하면서 만약에 전강 후약으로 떨어졌으면 또 좀 마음이 불안했을 것 같은데 이 상승 파동 후에 이런 식으로 또 잘 버텨내는 모습이고요. 오후장에 또 이렇게 방향성을 위로 잡아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 이란 리스크로 떨어졌을 때랑은 지금은 또 다릅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뭐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전쟁은 없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예 이때 당시에는 악재 자체가 그냥 전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온 것도 더해서 추가 상승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이때처럼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긴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아직 그래도 폐렴 확산세가 진정이 되고 있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가격 조정이 일어났고 앞으로 이 폐렴 확산세가 어느 시점에 뭐 혹시 또 모르죠. 여기서 더 급진적으로도 확산세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증시는 뭐 위아래로 변동성을 줄 거는 같은데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속 변함은 없어요.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과 뭐 기간 조정은 있겠지만 이 시장의 큰 추세를 돌리기는 좀 저는 힘들다고 보고 결국 폐렴 확산세가 진정되고 나면 다시 시장은 제 갈 길을 갈 것이다 라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변함이 없고요. 오늘의 모습을 보고 조금 더 제 생각이 맞을 확률이 좀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좀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폐렴 관련주도 제가 정말 방송에서 며칠 연속 이렇게 다뤄드렸던 테마가 거의 처음이죠. 설 연휴 때, 또 제가 다뤄드렸던 총정리에서, 앞으로 좀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고,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매출로 영향이 이어지는, 우리가 예전처럼 테마주라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죠.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대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서부터의 어떤 느껴지는 느낌은 저는 테마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어지는 소분류 테마들이 대장을 한다. 라고 이때 당시 방송에서 마스크 테마를 좀 매매하시려면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대로 마스크 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죠. 이때 방송하고 나서도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좀 방향성을 좀 제시해드렸던 게 이날 1월 29일 방송에서는 폐렴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대로 절대 안 끝납니다. 끝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온 다음에 시세가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때 방송에서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혹시라도 물려 계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시라. 빠져나올 기회는 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때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1월 31일 날 이제 폐렴주는 저는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거나 매매를 안 하는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야지 막 지금 뭐 단기간에 뭐 7거래일 6거래일 되는 사이 동안에 종목들이 뭐 50이나 웰크론 이런 종목들 보면 150%, 170%막 200%씩 올랐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트레이딩으로 이제는 접근해야
되는 테마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저도 저번 주 한 수요일부터인가요? 폐렴 관련주 저는 매매 안 한다라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리딩반에서도 매매를 안 했습니다. 한 수요일부터인가 목요일부터인가. 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조정세가 많이 나왔고요. 일단 어찌됐건 아무리 폐렴세가 지금 폐렴이 확산되는 속도가 아무리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높아져도 여기서 더 오르기는 사실상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 자체가 끝나진 않더라도 이미 많이 이제 시세를 내어버린 50, 뭐 웰크론, 뭐 맥 이런 종목들 있죠.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들은 깊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자리를 오늘 예를 들면은 뭐 골판지 관련주, 포장재 관련주, 뭐 이런 이제 새로운 테마로 엮어서 오르면 올랐지,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애들이 더 가기는 좀 힘들 거다라는 게 지금의 견해고요. 저도 좀 고민은 하고 있어요.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오면 데이 트레이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지 말지. 근데 그렇게 쉽사리 손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폐렴 관련주는. 그리고 굳이 폐렴주를 안 하더라도 지금 좋은 종목과 좋은 테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장도 좀 오늘 회복도 많이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좀 테마의 흐름을 이어가 보면, 장 초반에 폐렴 이제 관련주 중에 웰크론이랑 얘네는 금요일날 시간의 하한가까지 갔었는데, 오늘 시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오전에는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느 정도 여기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받쳐놓기 하고 조금 털고 나가지 않았나,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조금 뻔하죠. 뻔합니다. 뻔한 좀 패턴인 것 같고요. 저는 굳이 폐렴주를 내가 좀 낙주 매매로 한번 담아보겠다 하신 분들은, 저는 이음봉 정도를, 오늘 음봉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음봉을 기다리더라도 좀 짧은 음봉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 노리는 매매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히 그렇게 손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음봉 하나를 이음봉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만한 낙폭 과대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웰크론도 그렇고 뭐 50도 마찬가지고, 50은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전에 잠깐 50이랑 뭐 대장 애들이 반등이 나왔다가 좀 죽으니까 뭐 이제 뭐 골판지랑 포장재 관련 애들이 조금 반등이 나왔고요. 근데 폐렴 관련주는 오전에 잠깐 반등하고 그 힘을 좀, 관심을 시장에서 많이 잃어버렸고요. 그 빈자리를 지금 방탄소년단 관련 이 재료도 제가 맞췄죠.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제가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뭐 이제 입찰 제안서를 냈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왔는데, 뭐 빅히트 쪽에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서 좀 뭐 주가가 좀 많이 죽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오버해서 90% 이상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증권업에 이제 있기 때문에 입찰 제안서가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실제로 액션이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지금 주말이었죠. 어제 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실제로 증권사 네 곳에서 이제 주관사를 이제 본인 이제 자기네 증권사로 써 달라고 하는 제안서를 또 제출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고요. 장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흐름을 볼 때 시장의 테마가, 굵직한 테마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시속 게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방탄 관련주들이 어제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오늘 갭을 많이 떴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재료인데 이상하게 갭을 많이 안 떠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는 폐렴 관련주가 막 급등을 했죠. 근데 폐렴 관련주가 급등했다가 죽으니까 그때서야 움직이죠. 이 BTS 관련주가. 그런 어떤 시장의 돈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하시면 참 좋습니다. DPC 매매한 것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갑자기 SK랑 2.7조짜리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게 규모가 전년 대비 46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뭐 재료 자체는 어마어마한 재료고 저는 상한가를 가도 충분히 무리 없는 좋은 재료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매매를 많이 했어요. 오늘 주도주는 DPC랑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중국에서 또 조류독감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뭐 바이러스 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닭고기 관련주의 마니커 FNG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수산주인 CJ시푸드도 좀 움직였는데 예전에 그 돼지열병 때도 닭고기주들이 대장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지를 안 먹고 사람들이 뭘 더 많이 먹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차트나 이런 거를 볼 게 아니라 재료에 대한 해석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뭐 자꾸 이렇게 뭐 차트를 보고 막 대장을 결정 지으려고 하고 그러는데요. 예전과 달라서 지금은 재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이요. 그런 연습도 저랑 같이 매일매일 방송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 후반에 잠깐 나노메딕스가 이 이제 기업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핀 관련해서 실제로 뭐 체결이 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미국의 뭐 우주 항공업체랑 비밀 유지 협약을 뭐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저는 괜찮은 뉴스라고 봤어요. 근데 워낙 지금 역배열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한가까지는 좀 못 닫았고요. 여기서 파동 이제 이 상승에 대한 관성 자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고. 근데 오늘 기준봉의 절반 값을 훼손하지 않고 이 안에서 충분히 또 물량 소화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뽑아놓고 내일 모레 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조금 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다시 뭐 재점화가 되고 있죠. 얘네는 뭐 워낙 오래된 재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영권 분쟁 이 이슈는 끝날 때까지 재료가 죽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 대한항공 매각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우선주는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한진칼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선주들이 일등주를 하고 있어요. 대한항공이랑 한진칼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종목들이 무거워서 그런지 그렇게 우선주들에 비해서 너무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매매를 할 거면 이제는 좀 우선주들 두 개를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지칼은 이때도 이날 장 끝나고 시간에 올라서 갭 띄우고 밀어버렸고 금요일도 장 끝나고 시간에 올랐는데 오늘 갭 띄우고 좀 밀어버리고 계속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요 정도 그러니까 저가 밴드 안에 들어오면 매수하고 반등 나오면 팔고 뭐 이런 전략으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고 차라리 이런 전략으로 좀 쓰면은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지 돈 들어올 때 따라 들어갔다가는 물리기가 좀 쉬운 주가 흐름을 많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대한항공은 별로 그렇게 매매하고 싶은 그 차트적인 위치에 있지 않죠. 차라리 매매를 하실 거면 우선주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선주 치고는 거래가 좀 많이 실리는 편이라 뭐 이렇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매할 때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 리딩반은 오늘 메가MD라는 종목을 장 초반에 잡아서 슈팅을 좀 먹고 익절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얘를 금요일도 금요일이었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목요일이었던가 금요일도 짧게 그냥 한번 매매를 해서 먹고 나온 적이 있었고, 금요일날 얘가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는 이 부근을 일단은 종가상 넘겨놓고 전고점인 여기 이렇게 막혀서 끝이 났어요. 근데 얘도 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사실은 양다리 재료입니다. 얘가 BTS에도 살짝 엮여 있고 폐렴 관련주에도 엮여 있고, 그런데 금요일 뭐 제 견해로는 폐렴 관련주에 훨씬 더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금요일날 종가 때 시간에 떨어지는 걸 보니 확실히 얘는 그냥 폐렴으로 움직인다라고 봤고요. 오늘도 보니까 뭐 폐렴 관련주로 갔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장중에 호가창이랑 차트의 그 움직임을 좀 저도 오래 좀 보다 보니까 조금 패턴이 눈에 읽히는 게 있어서 오전장에 저희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서 슈팅이 나올 때 요렇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괜찮은 수익을 내고 나왔던 매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 매매 했고요. 저희 리딩반은 짧게 이제 익절하고 나왔고, 뭐 이제 저번 주 금요일장 때 조정 구간 이용해서 신규 매수 뭐 했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뭐 신규로 매수한 종목 해가지고 일단 좀 홀딩해서 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도 개인 매매를 뭐 에코프로비엔, DPC, 센트럴모텍, 메가MD 이렇게 저도 매매를 좀 했고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일봉을 잠깐 보면 요때 조정 때 상한가 종가 부근까지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1일차의 저점 구간, 여기서 제가 거의 종가 베팅을 했어요. 여기서 요렇게 1일차의 저점 구간을 지키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템포 밀어놓고 5일선이나 7.5일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종가 베팅을 했는데, 오늘 뭐 이제 장이 밀렸다 보니까 한 템포 밀렸어요. 근데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뭐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종목이에요. 워낙 끼가 좋고 반등 줘야 할 때서 따박따박 반등 주는 종목이라서 금요일날 종가 베팅으로 조금 사고, 오늘 밀릴 때마다 요렇게 분할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시장이 저점을 잡는지 안 잡는지 눈치를 보느라고 제가 뭐 추가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10시 반에 보시면 10시 반에 중국장이 개장하고 시장이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얘도 같이 반등이 나와서 시원하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리딩반이랑 거의 비슷하게 저도 메가MD를 뭐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금요일도 한번 먹고 나왔고, 오늘도 개파락할 때 조금 사고, 오늘 전일 종가 넘어줄 때 돌파로 추가 매수해서요, 반등 나올 때 잘 익절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뭐 하루종일 DPC 매매했죠. 금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골 매매를 했죠. 분할 매수해서 익절, 분할 매수해서 익절, 여기 눌림매 사서 익절, 그 다음에 오늘 요렇게 사서 뭐 짧게 이때 좀 많이 못 먹은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이때 당시에 시장 눈치를 좀 봤어요. 그래서 시가 개파락 후에 바로 이제 지수가 반등이 안 나오니까 일단은 후퇴하자는 생각으로 뭐 이렇게 익절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돌파 매매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주도주 종목을 잘 고르면 돌파로도 수익을 내고 눌림에서도 수익을 내고 이렇게 다 뭐 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어떤 뭐 차트, 선, 뭐 지표, 타점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종목에 집착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 오늘의 대장주일지 주도주일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또 먹고 나왔고 눌림에 사서 또 여기서 익절, 여기서 사서 또 익절, 분할매수 해서 또 익절. 총 몇 번을 먹었는지 모르겠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8번 8.8승으로 매매를 하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또 뭐 타점 보여드리기가 또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갭을 높게 띄운 다음에 이 흐름을 유지해 주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보통 이런 경우에 갭 높게 띄우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섣불리 눌림에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갭 띄운 경우는 이렇게 공백이 있기 때문에 지지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눌림 매매를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갭 띄우고 거래대금 쌓고 지지받고 방향을 돌리는 거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매수가 들어가죠. 진입이. 그래서 여기서 익절.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한 번에 끝낸 게 아니라 비중 조절하면서 계속 좀 몰고 갔던 매매라서 아무튼 좀 매수해서 좀 비중 조절하고 추가 매수해서 또 익절로 좀 하고 여기서 또 추가 매수 뭐 돌파 매매로 볼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 이때는 굳이 돌파 매매보다는 돈 들어오는 게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아 가지고 그냥 좀 추가 매수를 했던 것 같고요. 뭐 보통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많이 파는데 얘는 더 추가 매수를 하죠.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 한번 터치도 할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일단 오늘 장이 너무 좋았고 테마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떤 한 종목이나 한 테마에 돈이 집중되지 않아서 상한가까지 좀 가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보면 마니커 FNG도 장중에 좀 풀렸다 뭐 닫았다를 좀 반복을 많이 했죠. 나노메딕스도 상을 못 닫았고 그리고 나서 얘가 고점을 찍고 제 생각이랑 다르게 좀 밀렸는데 얘는 뭐 별로 제가 걱정을 안 했어요. 떨어져라 더 산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혹시 이제 3시 좀 넘어가게 되면 얘가 두 가지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흐르다가 상한가를 못 갔다라는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 후반에 더 말아 올리게 되면 아마 동시효과 때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비중 조절을 일단은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계속 끌고 온 거라 요것도 익절로 비중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동시효과 때 좀 많이 떴고 시간에서는 뭐 그렇게 일단은 뭐 아주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대응은 해야 되겠죠. 제 생각이랑 다르게 움직이면 또 몰라요. 이렇게 이런 정도 구간 두고 기간 조정으로 하루 정도 뺄 수도 있고요. 바로 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재료가 너무 좋아요. 정말 한 4년치, 5년치 매출을 한 번에 올린 거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은 제 방송을 보시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힌트나 어떤 뭐 테마에 대한 힌트, 섹터에 대한 힌트를 좀 많이 공부하고 얻어가고 알아가려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의 방송, 누군가의 뭐 의견, 뭐 리포트 같은 것들을 보고 자꾸 종목에 목매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인사이트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공부나 이런 것들은 같이 해가면 도움이 참 많이 되는 부분인데 종목에 대한 공부는 저는 차라리 스스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종목을 매수 매도 할 때 뭐 전문가가 됐건 누가 됐건 고수가 됐건 항상 참고만 하세요. 본인의 어떤 매매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거기에다 그냥 조금 더 참고하고 뭐 이런 정도로만 쓰셔야지
매수 매도의 결정적인 판단을 누군가 타인의 말을 듣고 매매를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고수의 의견이건 뭐 전문가의 의견이건 애널의 의견이건 간에 좋은 결과가 저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